안녕하세요. 저는 스노우플레이크의 세일즈 엔지니어 루이 리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스노우플레이크 개요와 제품의 라이브 데모로 구성될 것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SaaS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헛메일이나 Gmail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고객들은 스노우플레이크 서비스에 가입하고 ODBC나 JDBC 또는 Python, Spark, R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스노우플레이크의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 포인트입니다. Built for any cloud. 스노우플레이크는 100% 클라우드를 위해 만들어졌고 100% 클라우드에서 탄생했습니다. 현재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는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스택에서 실행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클라우드 스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플랫폼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종종 왜?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벌써 많은 데이터 플랫폼들이 존재하는데 또 다른 데이터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네, 간단히 답변하자면 현재 플랫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던한 스타일로 작동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고객님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제한 사항들은 주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룹에 속합니다. 우선 컴플렉시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기반 인프라의 복잡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실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준비 또는 데이터 유지 보수가 아주 복잡할 수 있겠죠. 다음은 스케일러빌리티와 일라스티시티에 관련이 있는데요. 많은 고객님들이 환경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한 시점에 대한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조직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워크로드의 변화는 비즈니스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주일에 몇 번씩 일어나기도 하죠. 따라서 이러한 탄력성의 개념은 비즈니스 수요의 변화에 맞춰 환경을 위아래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고 더 큰 클러스터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유입되는 워크로드를 일치시켜 환경을 유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스템에 동시에 액세스하고 실행 중인 쿼리 수에 적응하는 동시에 경쟁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고 특정 워크로드를 전용 컴퓨팅 클러스터로 분리하여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스 사용자가 큰 작업을 시작할 때 BI 사용자들이 퍼포먼스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러한 완전히 독립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는 비용 모델과 직접적인 관계로 연결됩니다. 저희는 아직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미리 프로비저닝된 용량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회사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객님들은 완전히 탄력적인 비용 모델과 스토리지 및 컴퓨팅 측면에서 사용하는 비용만 지불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머신이나 IoT 디바이스에서 발생되는 반정형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점점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점은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데이터를 공유할 때 생기는 많은 불편함과 제약에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려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현황 데이터 같은 값진 데이터를 손쉽게 데이터 로딩이나 변함 없이 시큐어하게 공유를 하거나 받고 어떠한 데이터 볼륨에도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분석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온프렘 또는 클라우드에 있는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두 가지 패턴 중 하나의 경우가 많죠.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오라클 같은 공유 디스크 모델과 하둡 기반 솔루션이나 레드시프트, 네티자, 버리카 또는 테라데이터 같은 전통적인 MPP 데이터베이스, 즉 Shared Nothing 아키텍처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클라우드가 출현하기 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프로비저닝된 하드웨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는 이 두 가지 아키텍처 중 장점인 부분만을 융화해 공유 디스크 내에서 찾을 수 있는 장점인 단일 데이터 복사본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이었던 IOPS 문제는 클라우드 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스토리지 계층에 대한 IOPS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의 단일 복사본 위에 여러 개의 독립적 컴퓨팅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클러스터는 AWS EC2든지 Azure Virtual Machine이든 단지 클라우드 가상 머신의 클러스터일 뿐입니다. 아키텍처는 실제로 3개의 계층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클라우드 스택에서 볼 수 있는 저비용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WS에서는 S3, Azure에는 블록 스토리지,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겠죠. 이 계층에 데이터를 로드하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압축하고 암호화하며 여러 어베일리빌리티 존에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아키텍처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현존하는 솔루션들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다음 컴퓨팅 계층은 유연하게 고무줄처럼 위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 가운데 있는 요 중간 계층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완벽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 세 번째 레이어, 가장 위에 있는 요 레이어는 바로 메타데이터 계층입니다. 이것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서비스 계층이며 ODBC와 JDBC 같은 커넥터가 대화하는 영역이며, 이 영역에는 트랜잭션 제어, 쿼리 최적화 등을 관리합니다. 저는 주로 이 레이어를 스노우플레이크의 브레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가운데 중앙 집중식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 있는 이 디스크는 스노우플레이크 내부의 물리적 스토리지를 나타냅니다. 왼쪽에는 글로벌 서비스 계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타데이터 레이어인데요.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테이블 또는 뷰 같은 로지컬 모델 개념이 사용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표준 SQL 엔진을 탑재한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베이스는 NC 표준을 따르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말은 즉, 스노우플레이크는 여러분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입니다. 그동안 SQL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할 수 있었던 익숙한 데이터 프로세싱을 스노우플레이크는 서비스 계층을 통해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스토리지는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스토리지 계층, 예를 AWS로 들자면 S3 계층을 마치 어마어마하게 큰 디스크처럼 처리하므로 도중에 솔루션을 리팩터링 할 필요 없이 스토리지를 메가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거의 무한대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를 로드할 때 자동으로 암호화한다고 그리고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죠. 스노우플레이크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스토리지와 컴퓨팅 레이어 간의 완벽한 분리입니다. 컴퓨팅 계층은 AWS를 예로 든다면 EC2 클러스터일 뿐입니다. 이러한 클러스터에서 실행 중인 워크로드는 다른 클러스터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용량 계획에 대한 개념이 훨씬 단순화됩니다. 주어진 워크로드에 대해 지금 당장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만 끌어와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러스터 크기를 사용자가 쉽게 식별하기 위해 티셔츠 사이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단일 노드에서 128개의 노드로 언제든지 손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를 로드하는 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데이터를 먼저 클라우드에 스테이징을 해야 하고요. 따라서 이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개의 파일을 클라우드 스토리지 버켓에 넣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올 SQL 명령을 실행하여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님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ELT나 ETL 툴을 활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로딩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스트리밍 수집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에 로드를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BI 환경 또는 리포팅 아니면 시각화 툴을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 경우 스노우플레이크는 ODBC나 JDBC를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시고 계신 BI 툴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급 모델링 환경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툴도 마찬가지로 스노우플레이크는 스파크, 파이썬, R 그 외에 여러 가지 드라이버를 제공해서 굉장히 빠르고 손쉽게 그 모든 툴들을 스노우플레이크에 연결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을 이야기하자면 일라스티시티, 즉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저희가 보는 일라스티시티는 세 방향입니다. 첫째는 Scale Across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각 워크로드에 적합한 컴퓨팅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노우플레이크는 이 컴퓨팅 클러스터를 Virtual Warehouse라고 부릅니다. 이 Virtual Warehouse를 완벽히 분리함으로써 각각 다른 워크로드들이 컴퓨팅 리소스를 서로 가져가려고 경쟁하는 것, 즉 워크로드 컨텐션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모든 버추얼 웨어하우스들은 독립된 컴퓨팅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어 서로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케일 업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스몰 사이즈의 버추얼 웨어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는 중 더 복잡하고 큰 워크로드가 들어온다면 그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이때 스노우플레이크는 이 버추얼 웨어하우스를 실시간으로 더 큰 사이즈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개의 노드로 구성된 스몰 버추얼 웨어하우스를 16개의 노드로 구성된 엑스트라 라지로 확장했을 때 프로세싱 타임은 8배로 줄게 됩니다. 즉, 환경을 8배로 늘렸을 때 시간은 반대로 8배가 단축되는 것이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버추얼 웨어하우스의 사이즈를 8배로 늘렸다 해서 비용이 8배가 드는 게 아니라 프로세싱 타임도 8배가 줄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그대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용 모델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이 부과되는 종량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버추얼 웨어하우스의 크기를 조정하기만 하면 작업을 훨씬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컴퓨팅 클러스터를 중지할 필요도 없고 사용자를 차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스노우플레이크는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전 아키텍처 슬라이드에서 이미 보여드린 바와 같이 스토리지와 컴퓨팅 레이어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확장성은 스케일 아웃입니다.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시스템 포화 상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호주에선 Monday Morning Rush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 모든 직원들이 리포팅을 뽑아보려 할 때 발생하는 과부하 현상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 과부하를 감지하고 버추얼 웨어하우스에 추가 복사본을 동적으로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동시 사용자들의 리퀘스트를 여러 버추얼 웨어하우스에 분산시켜 과부하를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해결합니다. 이것은 스노우플레이크의 특장점입니다. 다른 여타 플랫폼은 이러한 자동 멀티 클러스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 같은 종류의 처리량 확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추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개발 또는 테스트 환경 계획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Zero Copy Cloning이라는 기능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상시 프로비저닝된 전용 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발 환경이 필요하다면 필요에 따라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고 그에 맞는 버추얼 웨어하우스를 생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복제본은 프로덕션 환경의 복사본이지만 스토리지를 복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메타데이터 계층에서 수행되므로 매우 빠르게 실행되며 추가 스토리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쉽게 프로덕션 환경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고 개발 워크로드를
프로덕션 시스템으로부터 격리한 전용 버추얼 웨어하우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스노우플레이크의 모든 버추얼 웨어하우스와 같이 사이즈를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많은 기존 아키텍처들보다 훨씬 빠르게 개발 및 테스트 환경 설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Continuous Data Protection 및 Time Travel이라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블록 스토리지는 복원력이 뛰어나고 가용성이 높기 때문에 스토리지 메커니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백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스노우플레이크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경 사항도 추적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을 선택하면 최대 90일 전의 시점으로 실시간 쿼리 및 복원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제로 RTO, 제로 RPO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님들은 스노우플레이크의 Continuous Data Protection 및 Time Travel 기능을 이용해 백업 비용을 절감 또는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쉐어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공급자로서 다른 회사나 파트너사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데이터 소비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문제에 전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파일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형식으로 내보내고 파일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방법이죠.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의 볼륨과 세분성의 제약이고 업데이트 빈도에도 지연 시간이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상에 디플로이된 멀티 테넌트 환경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데이터 공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이동하지 않고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해 내 스노우플레이크 환경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공유받는 데이터 소비자에게는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 내부의 테이블인 것처럼 보입니다. 데이터 제공자가 이 데이터를 변경한다면 이 데이터는 소비자에게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 데이터 쉐어링 기능을 통해 얼마 전 스노우플레이크는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익스체인지를 통해 이젠 누구든 필요한 데이터를 커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연결해 기존 데이터와 조인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데이터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고객님들이 이 데이터를 연결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 타격 예측 및 디맨드 포카스팅 같은 분석도 하고 계시고요. 헬스케어 측면에선 많은 나라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측 및 방역 모델링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들으신 후 이게 정말 가능해?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제가 직접 스노우플레이크 제품 시연을 해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라이브 데모를 위해 뉴욕시티 자전거 쉐어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뉴욕시티 시티바이크는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 파일에는 trip duration, 즉 대여 지속 시간,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스테이션 이름, 자전거 아이디 및 지오 로케이션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SV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8년 동안 약 9천만 건의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의 12개월에 걸쳐 약 1억 건의 기록을 JSON 형태의 기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전거 대여 데이터의 9천만 건의 기록과 함께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럼 라이브 데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스노우플레이크가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웹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스크린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에게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데모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이 시티바이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쉐어링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세팅들을 이 쉐어라는 이 섹션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추얼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그런 여기 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SQL문을 실행할 수 있는 워크시트, 그리고 그동안 실행됐던 쿼리들을 알아볼 수 있는 히스토리 탭, 그리고 이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어카운트 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이 시티바이크 안에 아마 익숙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들을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티바이크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데모를 위해 제가 미리 몇 개의 테이블을 미리 로딩을 해놨는데요. 이 테이블은 그냥 나중에 제가 조인을 할 때 쓰는 그런 다이멘셔널 테이블이라고 보시면은 그럼 쉬울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들이 이제 이곳에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섹션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프레젠테이션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와 컴퓨트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스토리지 부분인 거고요. 이 웨어하우스 부분이 바로 컴퓨팅 클러스터들입니다. 이 단순히 컴퓨팅 클러스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모든 스토리지는 따로 centralized 된 스토리지에 따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 개의 버추얼 웨어하우스들이 지금 저에게 있는데 지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자동으로 이렇게 서스펜드가 돼 있어요. 서스펜드가 돼 있단 말은 더 이상 컴퓨팅 차지가 그러니까 빌링이 발생을 안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나중에 필요로 할 때 이 버추얼 웨어하우스를 키고 끄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버추얼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Create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extra small, 하나의 노드로 구성된 컴퓨팅 클러스터고요. 가장 큰 사이즈가 4 extra large, 이게 128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이 컴퓨팅 파워는 2배로 늘어나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2배씩 크레딧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 시간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격이 나오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초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의 양이 모두 합쳐져서 얼마의 크레딧이 이렇게 나오는지 빌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맥시멈 클러스터 사이즈는 제가 그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horizontal scaling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연결을 했을 때 그 과부하가 생기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해결하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10개까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이즈의 웨어하우스를 멀티 클러스터 셋업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토 서스펜드 같은 기능은 몇 분이 지나면 그러니까 아무 액티비티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서스펜드로 들어가는 그런 기능을 세팅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5 minutes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5분 동안 아무런 액티비티가 이 virtual warehouse에서 없을 때 자동으로 서스펜드가 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요 밑에 요 오토 리즘이라는 요 버튼은 체크를 해 두시면 웨어하우스가 서스펜드가 돼 있어도 다음 쿼리가 들어온다든지 뭐 대시보드가 리플래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자동으로 일어나서 그 쿼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동 리즘 기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SQL문으로 다 실행이 가능하고요. 이 UI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화시키고 싶으실 때 이런 SQL문을 이용하셔 가지고 직접 스크립트에 자동화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바로 이제 데모로 들어가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여러 가지 롤을 한 유저한테 어사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DBA 시티바이크라는 롤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선 그 데이터가 외부 S3 버켓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안에는 지금 거의 한 7년치, 6년 반, 7년치의 데이터가 CSV 파일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가 로딩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외부 스테이징 버켓에 데이터가 스테이징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선 데이터를 로딩하기 전에 테이블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trips라는 테이블을 지금 만들고요. 이 테이블은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trips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에 2019년 데이터를 우선 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copy into라는 커맨드를 사용해서 trips라는 테이블에 지금 데이터를 넣는 과정이고요. 오른쪽에 open history라는 이 윈도우를 열게 되면은 지금까지 제가 실행했던 모든 쿼리들이 정보가 여기 한눈에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copy into 커맨드를 실행했을 때
한 9.3초 정도가 걸렸네요. 지금 그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갔는지 보는 지금 커맨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 2천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사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라우드의 파운데이셔널 테크놀로지를 직접 연동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있던 IOPS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없는 그러한 완벽히 클라우드화된 그런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로드했으니 1년치뿐만이 아니라 지금 6년치가 더 있을 텐데요.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한번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데이터를 로드하려면은 한 1분이라든지 2분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웨어하우스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줄처럼 늘려서 필요한 양으로 늘려놓고 모든 수행이 마치면 다시 작은 사이즈로 돌리는 그러한 지금 커맨드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웨어하우스의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 히스토리 탭을 보시면요. 지금 방금 그 올토 웨어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사이즈를 라지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뭐 0.15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빠르고요. 20초 정도가 걸려서 지금 데이터를 모두 로드를 했고요. 지금 7년치 데이터를 로딩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스몰 사이즈로 바꾸는데 또 걸린 시간은 0.15초, 그리고 그 웨어하우스를 서스펜드 하는데도 걸리는 시간은 비슷하게 0.15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한 사이즈로 오랫동안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필요에 따라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바로 꺼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이제는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립스에 들어있는 저의 그 카운트를 보면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9,400만 건의 자전거 대여 관련 데이터가 지금 트립스라는 테이블에 들어가 있고요. 이 테이블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그런 티피컬한 그런 테이블입니다. 자, 뭐 trip duration이라든지 start time, stop time, 스테이션 아이디, 뭐 유저 타입,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지금 다 trips라는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이 테이블을 지금 이 두 개의 스테이션과 프로그램이라는 다이멘셔널 테이블에다가 조인을 해서 좀 분석형 쿼리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스테이션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냥 스테이션 네임과 로케이션, 그러니까 좌표, 롱거튜드, 레디튜드 같은 그런 지오스페이셜 정보, 이런 정보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프로그램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뉴욕시티 시티바이크 프로그램에 멤버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에 관련된 룩업 테이블이라고 보시면은 쉽겠습니다. 자, 제가 좀 더 복잡한 분석형 쿼리를 날려보겠는데요. 이 쿼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대를 hourly 버켓으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많은 트립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들어간 거리를 평균 거리라든지 이런 펑션들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분석형 쿼리를 날린 건데요. 이 안에 지금 제가 스테이션과 조인도 했고요. 뭐 그룹 바이라든지 뭐 웨어 클로즈 그리고 오더 바이 이러한 지금 쿼리를 지금 날린 상태입니다. 지금 9,400만 건의 데이터에서 이 쿼리를 날려서 지금 한 5만 7천, 5만 8천 건 정도의 그 리절트가 지금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 쿼리라기보다는 아무런 튜닝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쿼리는 케이싱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파티셔닝이라든지 인덱싱 이런 것을 전혀 안 한 상태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인덱싱이라는 개념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인덱싱은 벌써 데이터가 로딩되는 순간에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자동적으로 다 관리를 알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제 앞으로 데모를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쿼리를 뷰로 만들어 놓겠고요. 요 이제 트립스라는 이 트립스 뷰라는 요 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부터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요 뷰는 그 전에 있던 쿼리랑 비슷한데요. 그 다이멘션 테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한눈에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다 조인이 된 그런 뷰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트립 듀레이션과 시작과 그 반납한 그런 시간, 그리고 스테이션 네임, 뭐 그 외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유저들은 이제 시각화 툴 같은 것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할 텐데요. 그럼 제가 지금 저의 롤을 바꿔서 이제는 제인이라는 분석가로 제가 어, 변해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 툴을 이용해 가지고 보는지 한번 빠르게 또 데모를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를 위해 미리 시티바이크라는 지금 대시보드를 만들어 놨고요. 저는 이제 제인으로 로그인을 해서 그 지금 방금 로드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태블로를 통해 보여지는지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9,400만 건의 데이터가 지금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지도상으로 자전거를 대여한 위치, 그리고 자전거를 반납한 위치가 표현이 되어 있고, 지금 아래에는 그거에 관련된 그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지도를 누를 때마다 사실 이 SQL 문이 만들어지고 이게 스노우플레이크로 전달이 된 후에 스노우플레이크가 프로세싱을 하고 데이터셋을 다시 지금 이 태블로 대시보드로 보내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사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이유는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이 굉장히 빠른 속도의 데이터 쿼리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고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도 그거에 맞게 버추얼 웨어하우스를 늘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러한 많은 양의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대시보드를 이제는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이 데이터를 커넥션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금 이 데이터들은 엑스트랙트한 모드가 아니라 바로 스노우플레이크에 연결이 되어 있는 라이브 커넥션 모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인이 이 데이터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추가로 분명히 뭔가 이 데이터에 패턴이 있어 보이는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날씨와의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 날씨의 데이터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존한테 그 데이터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다시 존으로 돌아가서 날씨 추가 데이터를 지금 저희 데이터셋에 추가하는 것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시 존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날씨에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스노우플레이크에 한번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컨텍스트로 다시 세팅을 하고요. 저는 다시 DBA 롤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는 클로닝이라는 제로 커피 클로닝이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 현재 프로덕션화된 이 데이터를 건들지 않고 저만의 개발 환경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한번 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클론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은 이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결국 시티바이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시티바이크 언더스코어 dev라는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클론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이 클론은 추가적인 스토리지가 비용이 든 스토리지가 더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이 클론은 메타데이터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스토리지의 용량을 사용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그런 데이터만 따로 캡처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스노우플레이크의 브레인인 메타데이터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프로덕션 데이터를 개발 데이터 환경으로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마찬가지로 버추얼 웨어하우스도 지금 현재 프로덕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웨어하우스는 건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만의 dev underscore warehouse라는 virtual warehouse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완벽히 분리된 개발 환경을 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 커맨드를 사용해서 지금 외부 S3 버켓에 들어있는 이 날씨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은 현재 반정형 데이터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JSON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의 내용을 살짝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셀렉트문을 직접 이용해서 바로 그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그 데이터는 아주 반정형의 그런 semi-structured 데이터의 그런 그 포맷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nested 포맷이고요. 여기에 이제 key value 페어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그런 콤플렉스한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로 지금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그대로 스노우플레이크에 변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딩을 한 후에 제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기존에 있던 정형화된 테이블과 조인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dev 데이터베이스 안에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이 테이블 안에는 두 가지 컬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새롭게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variant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variant는 반정형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스노우플레이크만의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 옆에 타임스탬프는 제가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타임을 컨버트해서 같은 테이블에 넣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variant와 timestamp라는 두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금 웨더라는 테이블을 만든 거고요. 사실 이 JSON 데이터는 양이 굉장히 커요. 아마 지금 1억 건이 좀 넘는 그런 양의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지금 데모 도중에 오랫동안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이렇게 빠르게 큰 사이즈의 웨어하우스로 늘려서 그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요. 다시 미디움 사이즈로 다시 바꾸는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반정형 데이터도 정형 데이터와 똑같이 저희가 그 데이터가 로딩이 됐을 때 스태티스틱스라든지 그런 옵티마이제이션들이 다 벌써 이게 해결이 된 상태로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에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반정형 데이터를 쿼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토리 탭을 또 열어보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 50초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이 과정이 바로 이 데이터를 로딩을 하는 과정이고요. 다시 이 데이터가 이 웨어하우스가 미디움 사이즈로 변환되는 거 역시 한 0.15초 정도, 아까와 비슷한 시간이 걸렸네요. 이 데이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제 한 1억 1000건 정도의 데이터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 1억 1000건이라는 데이터는 그리 작은 데이터는 아닌데, 지금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로 돌렸을 때 한 52초 만에 지금 해결이 된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커스터머들이 놀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런 멀티 스레딩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안에 내용을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변환이 없이 그대로 JSON 스트럭처 그대로 지금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타임 컨버전을 해서 지금 뉴욕시의 타임으로 컨버트를 해서 추가적인 그 컬럼을 지금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이 JSON 타입의 그런 세미 스트럭처 데이터를 쿼리하는 방법도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의 지금 SQL의 그냥 스탠다드 SQL의 익스텐션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V라는 컬럼에 컬런을 이용하시고 키 밸류 페어를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으로 들어가 주시고 맨 마지막에 그 데이터 타입을 카스트 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SQL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레이 같은 경우도 다 서포트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은 스탠다드 SQL을 따르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반정형 데이터를 마치 정형화된 데이터를 쿼리하듯이 이런 식으로 쿼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반정형 데이터를 이제는 정형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웨더 컨디션이 나와 있고요. 언제 구름이 꼈는지, 비가 왔는지, 안개가 꼈는지 이런 것들을 시티별로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가지고 애그리게이트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평상시에 SQL문에 사용하시는 모든 펑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lateral flatten이라는 그런 펑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피빗 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굉장히 그 플렉시블한 그러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마음에 드니 이 데이터를 프로덕션화 시켜야 될 텐데요. 프로덕션화 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클로닝이라는 기능은 프로덕션을 개발 환경으로 복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제 환경의 테이블이건 스키마건 어떠한 레벨에서든 다시 반대로 프로덕션으로 프로모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반대로 dev에 있는 웨더라는 테이블을 프로덕션에 있는 테이블로 지금 클론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후에 더 이상 이제 버추얼 웨어하우스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클론된 그런 개발 그 환경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다 드롭 시켜서 이제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없애줍니다. 이러한 과정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든 개발 사이클이 돌아갈 텐데요. 필요에 따라 이렇게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불필요한 개발 환경과 테스트 환경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자, 저는 그러면 이제 그 정형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트립스 데이터,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날씨 관련된 데이터를 이런 CT를 통해서 새롭게 뷰를 만드는 그런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여기 펑션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날씨를 켈빈에서 셀시어스로 지금 컨버트하는 그러한 펑션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펑션을 UDF 펑션을 바로 이렇게 어플라이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테이블을 보게 되면 조인을 했으니까 아마 한 9,400만 건의 데이터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9,400만 건의 데이터가 지금 조인이 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제는 trips, 그러니까 이 대여에 관련된 정보와 플러스 그 템퓨처라든지 그런 날씨에 관련된 정보가 하나의 테이블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두 개의 데이터가 완전 다른 형식으로 지금 스토어가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정형화된 그런 테이블로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태블로 같은 경우도 손쉽게 이 반정형 데이터를 정형화된 테이블처럼 바로 시각화 툴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제인으로 돌아가 태블로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제가 이제 새롭게 추가된 트립스 뷰를 다시 이쪽 데이터 소스로 변환을 해서 이 추가적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소스를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by week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자전거가 대여된 현황인데요. 지금 뭐 1, 2, 3, 4, 5, 6, 거의 7년치의 지금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자전거 대여가 굉장히 많아지고 언제는 사실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날씨에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온도에 관련된 온도를 데이터를 Y축으로 넣고 한번 평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하이포테시스가 과연 맞는지 보는 과정이겠죠. 네, 날씨가 온도가 떨어지니 이제 사람들이 자전거를 대여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숫자가 적어지네요. 자, 이런 부분에서 너를 없앨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지금 현재 주간 단위로 보고 있는데 드릴 다운을 해서 매일 일 단위로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처럼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인터랙트 하면서 볼 수 있는 게 가능해진 거죠. 스노우플레이크는 언제든 이 웨어하우스의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엔진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럼 지금 다시 메인 대시보드로 돌아가 보면 이제 새롭게 변화된 데이터가 이제 밑에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전거의 트립 데이터는 이제 9,400만 건의 데이터겠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날씨에 관련된 데이터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그냥 정형화된 데이터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반정형 데이터를 바로 SQL 문을 이용해서 정형화된 데이터 조인을 했고요. 그 데이터를 이런 태블로 같은 BI 시각화 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줬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데모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데모는 데이터 쉐어링인데요. 이렇게 시티바이크 팀이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뉴욕시티 주위에 있는 다른 에이전시들이 이 데이터를 공유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는 어떻게 시큐어하고 편리하게 공유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럼 제가 제품을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이제 쉐어하기 이전에 몇 가지 이제 세팅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새로운 시티바이크라는 쉐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제가 어떠한 오브젝트를 쉐어하는지 디파인을 하고요. 그리고 데모 전에 미리 만들어 놨던 시큐리티 테이블 기억하시죠?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로우 레벨 시큐리티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뉴욕시티 하우징 어소리티 어카운트와 저지시티 하우징 어소리티 어카운트를 지금 베리블에 세팅을 한번 해주고요. 이 어카운트들을 바로 쉐어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보게 되면 이 데이터 공유 오브젝트는 외부로 쉐어를 하는 오브젝트고요. 제 스노우플레이크 어카운트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인지 누구와 쉐어하는지를 이렇게 디파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쉐어한 오브젝트는 지금 요 trips weather view, 아까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를 합쳐놓은 그 뷰를 지금 공유하는 거고요. 자, 그럼 제가 다른 어카운트로 이제 로그인을 해서 어떤 식으로 상대방이 이 쉐어를 받는지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시티 하우징 어소리티 유저고요. 마찬가지로 스노우플레이크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아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하지만 이 쉐어라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지금 여기 시티바이크라는 AU 데모 12, 제 어카운트죠. 제가 공유를 한 데이터베이스가 보이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등록을 하고요. 이 데이터에 롤을 어사인합니다. 자, 요 작업 하나만으로써 이제 데이터베이스 공유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티바이크라는 데이터는 제가 지금 데이터 프로바이더로서 가지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커피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움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모두 마치 자기의 데이터베이스인 것처럼 바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한번 쿼리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아까 9,400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데이터를 지금 쿼리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분석형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쿼리를 날려가지고 똑같이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쿼리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가 이 시티바이크라는 이 프로그램의 멤버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이 안에 널 밸류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한 6,400만 건의 데이터가 널 밸류로 지금 잡혀 있는데 제가 다시 존한테 연락을 해서 이 널 밸류는 필요가 없으니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되려면 제가 다시 존으로 돌아가서 그 데이터를 지우고 그런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추출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이 필요할 텐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trips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 null value를 모두 없애는 과정을 지금 요 delete 문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하고요. 9,400만 건의 데이터가 이제 지워졌습니다. 자, 바로 같은 쿼리를 지금 여기서 날리게 되면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null value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시 추출을 할 필요도 없이 항상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액세스가 지금 가능한 겁니다. 다시 제가 존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시큐리티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 에이전트들이 이 데이터를 공유를 할 텐데 데이터의 커피는 하나잖아요. 하지만 누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로우 레벨 시큐리티 세팅을 제가 지금 이런 Secure Trips Weather View라는 새로운 뷰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사용한 방법 중 하나는 이 Redaction이라 그래서 어떤 특정 컬럼을 저희가 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Security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그 데이터를 관련이 있는 어카운트에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큐리티 매핑을 지금 이런 셀렉트 문을 이용해 가지고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이 시큐리티 테이블과 조인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오너이기 때문에 제 어카운트는 AU 데모 12죠. 모든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립스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든 프로그램 내용이 다 보여지는데요. 제가 뉴욕시티 하우징 어소리티 유저로 가정해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뉴욕시티에 관련된 데이터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지시티 하우징 어소리티로 제가 시뮬레이트를 해서 이 쿼리를 날리게 되면 이제는 저지시티
프로그램 네임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시큐어 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제 오리지널 어카운트로 스위치를 하고요. 이제 새로운 뷰를 만들었으니까 이 전에 있던 뷰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 쉐어에서 그 트립스 웨더 뷰는 없애고 그것을 새로 만든 Secure Trip View로 지금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티바이크 쉐어를 이제 들여다보면 이 안에 보시다시피 Secure Trips Weather View라는 뷰로 대체가 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다시 제가 쉐어된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이걸 쿼리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Trips Weather View라는 것은 이제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Secure Trips Weather View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로우 레벨 시큐리티가 어플라이를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데이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 이유는 제가 이제 로우 레벨 시큐리티 테이블을 바로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보여질 수 있는 데이터만 볼 수 있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같은 쿼리를 돌려봤을 때 이제는 제가 뉴욕시티에 관련된 데이터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보게 될 경우에 몇몇 컬럼은 제가 숨기라고 명령을 아까 줬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션 네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리렉트가 돼서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큐리티를 구현해서 굉장히 빠르게 시큐어하게 데이터를 외부 파트너나 아니면은 다른 그 에이전시와 바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제가 시연을 해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데모의 마지막 부분인 Continuous Data Protection 그리고 Time Trave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립스 테이블에는 현재 2,900만 건의 지금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DBA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공감하실 부분일 텐데,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를 실수로 개발 환경인 줄 알고 테이블을 이렇게 드롭하는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보통 BI 유저들이 가장 먼저 빠르게 컴플레인을 하겠죠. 왜냐하면 테이블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대시보드가 리프레시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케이스는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서 리스토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복구를 하게 될 텐데요. 그 방식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간단히 ondrop이라는 명령을 써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을 손쉽게 복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메타데이터로 모든 트랜잭션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90일 동안 타임 트래블 기능 동안 언제든지 어느 시점으로 돌릴 수도 있고 드롭한 테이블도 다시 언드롭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임 트래블 기능은 이 외에도 더 복잡한 상황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 프로그램 네임이 null이었던 경우 그 데이터를 제가 모두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이 데이터가 알고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였던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복구해 줄 수 없냐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제가 복구를 할 수 있을까요?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모든 쿼리를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스토리 탭을 통해 가지고 알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직접 이 조회를 해서 어떤 마지막에 최근에 제가 딜리트 문을 실행했던 쿼리는 어떤 것인지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쿼리 아이디고요. 이런 셀렉트 문을 사용해서 이 딜리트 문을 날리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테이블은 2,900만 건의 데이터가 있고요. 이 딜리트 문을 날리기 전에는 9,400만 건의 데이터가 있다고 여기 나오네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좀 간단한 시나리오는 이 딜리트 문을 실행하고 나서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테이블은 사실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복구를 하고 그 테이블을 클론을 시켜서 수업만 하면은 굉장히 손쉽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좀 더 복잡한 시나리오인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데이터를 삭제한 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변화나 뭐 추가적인 그 인서트 문이 들어갔다면 사실 그 지금까지 변화됐던 데이터는 저희가 유지를 하고요. 그 전에 지웠던 데이터만 다시 복구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이런 케이스는 이제 CDC라 그러죠. Change Data Capture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이런 마이너스라는 커맨드를 써서 전과 후의 차이점만 뽑아내서 현재 테이블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문까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양이 많다거나 이런 프로세싱이 복잡할 경우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그 똑같은 확장 컨셉을 이용해서 이렇게 큰 라지 사이즈로 바꾸고 프로세싱을 한 후에 다시 사이즈를 미디움으로 돌려놓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CDC를 구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전 딜리트 문을 실행하기 전의 데이터로 돌아왔고요. 이 프로그램 네임을 조회해 보면 이런 식으로 null value가 다시 복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님들은 스노우플레이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실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첫 번째 활용 분야는 당연히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는 정형화된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반정형 데이터를 변환 없이 저장 및 분석 또한 할 수 있고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무한 확장이 가능한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로 활용하시는 고객 또한 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스노우플레이크에 확장 가능한 버추얼 웨어하우스를 이용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클라우드 벤더나 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와도 손쉽게 쉐어할 수 있는 데이터 익스체인지, 빠르고 효율적인 스노우플레이크 엔진을 이용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AI와 ML을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 푸시다운하는 워크로드 등 스노우플레이크는 명실상부한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One platform, one copy of data. 그리고 여기에 이런 6가지 워크로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유지, 보안 및 가버넌스 문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죠. 다음 웨비나를 통해 이 6가지 워크로드를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첫 제품이 출시된 이후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전 세계의 많은 고객님들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고 계시며 굉장히 빠른 추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파트너 에코시스템도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테크놀로지 파트너십이 체결되어 있어 스노우플레이크 사용자들은 보다 편하게 third party 툴을 스노우플레이크에 연결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웨비나를 통해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웨비나를 요약하자면 왜 스노우플레이크가 탄생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플랫폼들이 존재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만이 이러한 6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확장성이 뛰어나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솔루션도 있고 서블러스 솔루션이지만 데이터를 최적으로 미리 유지 관리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해야만 하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반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솔루션도 있고요. 일부 쿼리 엔진은 성능은 좋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부분에서 클라우드와 리전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도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웹사이트를 통해 30일 무료 트라이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400의 크레딧이 제공이 되니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스노우플레이크의 아키텍처 그리고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보시다시피 매우 효율적이고 모던한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의 다음 웨비나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정말 잘 만들어진 솔루션이며 전 세계의 많은 고객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의 이런 클라우드에 특화된 플랫폼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경쟁력에 연결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